안녕하세요. 글로벌소프트 이현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티브 디렉토리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총 단계는 세 단계로 나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서버 준비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역할 및 기능을 추가해서 AD를 설치할 수 있는 도구들을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액티브 디렉토리로 역할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우선 서버는 제가 가상 머신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하이퍼V 환경으로 저는 이제 준비했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제가 총 세 가지 단계라고 했는데 그 중에 서브 도메인 형태로 했는데 제가 이걸 도메인을 바꿀까요? 도메인 이렇게. 그러면 실제 제가 로그인할 때는 도메인 역/ 이렇게 로그인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우리가 이제 TCP/IP에 가서 IP의 설정을 DNS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간단히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AD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인데 저 환경에 DNS를 좀 가볼게요. 우리 이제 DNS에 가보면 정방위조의 영역이 있는데 해당되는 영역에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gsoft.local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설치한 거고요. 여기 언더바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 AD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되는 서브 도메인들이고요. 그 중에 여기 srv 레코드라고 하는 게 생성되죠. 그래서 이 srv 레코드를 통해서 제가 글로벌 카드라고 서버를 찾겠다, 아니면 캐버러스 서버를 찾겠다, LDAP 서버를 찾겠다라고 하면 저는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바라보는 DNS한테 해당되는 정보를 가져다가 AD를 찾게 됩니다. 그러려면 구성할 때 해당되는 AD에 DNS를 설정하고 그 값을 SIV 레코드를 등록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지금처럼 해당되는 서버의 IP를 자기 자신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제 설치될 서버라면 해당되는 서버의 속성에 본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죠. 아직 얘는 지금 DNS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딱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할 및 추가 기능입니다. 기능 추가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역할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 두 번째는 DNS입니다. 물론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를 설치한 다음에 DNS를 추가하셔도 되고요. 저는 제가 해당되는 서버에서 이 서버 관리자에서 역할 및 기능 추가 여기서 하면 되죠. 제가 다음 눌러서 다음 해당되는 서버, 이 서버 맞죠? 그래서 저는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 그리고 DNS 서버 이 두 가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 필요하다면 재부팅도 할 수 있겠죠. 테스트 머신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면 이제는 여러가지 도구들을 쭉 설치하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도구를 다 설치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해당되는 역할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당 페이지인데요. AD를 설치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D 그 도메인 구성이라든가 컨트롤 옵션이라든가 DNS 옵션, RODC 뭐 여러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거까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관련된 옵션들이 여기 하나씩 있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뉴 포레스트를 할 겁니다. 지금쯤이면 역할이 설치가 됐겠네요. 지금 역할이 다 끝났다면 여기 이 서버를 도메인 컨트롤러 승격이라고 누르시면 돼요. 어떤 분이 이거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삼각형 있죠. 알림에 보시면 이렇게 이걸 통해서 누르셔도 됩니다. 이제 아까 총 세 가지 메뉴가 있었죠. 지금 화면상에 보셨던 메뉴하고 얘랑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과 이 화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뉴 포레스트죠. 지금 요겁니다. 저는 아까 제가 도메인 점이라고 해서 만들기로 했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들기로 한 이름이 domain.globalsoft.co.kr 그러면 그런 형태로 이게 이제 루트 도메인 이름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HTTP 리디렉션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설명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브 도메인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도메인 이름을 뭐 globalsoft.co.kr 이라고 해서 같은 이름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총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가져가던가 아니면 아예 다른 이름으로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각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 가이드에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나머지 메뉴 좀 본다면 이거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제가 구성은 이겁니다. 제가 새로운 new 도메인을 만들고 여기다가 DC를 올리는 이 구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요 버튼은 뭐냐면 내가 이미 AD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DC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메뉴에 해당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존 포레스트의 새 도메인인데 자식이냐 트리냐죠. 이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위에 붙이는 거예요. 제 밑에 이렇게 서브로.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는 도메인이죠. 얘가 만약에 domain.globalsoft.co.kr이었다면 얘가 domain.globalsoft.co.kr이죠. 지금은 이라고 한다면 얘 이름은 서브니까 domain.globalsoft.co.kr이 되겠죠. 실제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내려가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식이 아니라 트리라고 구성을 한다는 것은 같은 영역에 있는 거죠. 바로 요 옆에 붙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붙는 거고요. 얘는 실제 도메인 이름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365 sales.co.kr이다.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얘는 뭐 도메인 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전혀 다른 이름인 거죠. 도메인명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우리는 트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포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는 포레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메인 트리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말들이 다 이런 표현인 거고요. 각각의 구성되면 반드시 DC는 존재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 거니까 domain.globalsoft.co.kr이라고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포레스트 기능 수준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약간 이제 이걸 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포레스트 기능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요 메뉴를 눌러보면 포레스트 기능 수준은 OS 버전에 따라서 DC가 올라가는 OS 버전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달라지고요. 얘가 기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역할들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윈도우 2012에서 가장 좋아진 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2 이상에 있는 DC죠. 자, DC를 하나 보여드리면 관리센터라는 도구가 하나 추가됐고요. 2012부터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딜리트 오브젝트예요. 제가 해당되는 도메인을 눌러보면 여기 휴지통 사용이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처음 설치되면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를 꼭 비활성화 시키게 그러니까 눌러서 휴지통 사용을 활성화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딜리트 오브젝트라는 게 생기고요. 제가 AD에서 해당되는 객체를 지우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서 사용자를 삭제했다 라고 하면 딜리트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게 들어와 있게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니까 나오죠. 해당되는 걸 복원을 할 수 있어요. 복원 위치를 제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복원 누르시게 되면 원래 위치에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지웠다고 하면 해당되는 객체를 지금처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객체를 지운 다음에 다시 만들면 계정의 SID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권한을 다시 줘야 되고 이런 것들 많이 힘들어 하시죠.
요거 그러니까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살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사용자한테 패스워드를 다르게 계정 정책을 구현하고 싶다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장님은 암호 길이를 좀 우리 정책은 암호 길이가 7자 이상인데 사장님만 4자 이상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해당되는 사용자를 추가해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2003에서는 이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2008까지도 뭘 했냐면 서브 도메인을 만드셔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브 도메인 안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어카운트 팔리시는 도메인 레벨의 정책입니다. OU 단위로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겁니다. 2012부터 가능하죠. 그러려면 아까 저지 조건이 뭐예요? 포레스트 기능 수준이 2012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해당되는 그 버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달라지고요. 지금 이제 저는 이미 DNS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체크가 뭐 되어 있는 거고요. 글로벌 카탈로그 서버라고 해서 AD에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우리 AD 액티브 디렉토리에 그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액티브 디렉토리 스키마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스키마를 어떻게 보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스냅인 추가 제거를 하게 되면 여기 안 보이죠? 액티브 디렉토리 스키마. 원래 액티브 디렉토리 스키마는 아무나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디폴트로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REG SVR 32 SCH.DLL 그래서 해당되는 DLL을 스키마 매니지먼트.dll이에요. 스키마 관리 도구를 설치를 하시면 DLL로 추가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스키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클래스와 어트리뷰트가 있죠. 유저라는 클래스에는 많은 어트리뷰트 특성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에는 많은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그 특성 중에 어트리뷰트들 중에 보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샘 어카운트 네임, 이게 우리가 사용자 아이디죠. 그러면 속성 볼게요. 이 중에 보면 이런 메뉴가 있죠. 이 특성을 글로벌 카탈로그의 복제라고 되어 있죠. 즉 복제되어 있는 애들만 우리 GC의 정보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인덱스 테이블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해당되는 레코드를 값을 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검색할 때 우리 글로벌하게 검색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검색의 기준이 좀 다른데요. 여기서 전체 디렉토리 이렇게 하면 GC를 통해서 검색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특정한 위치를 하게 되면 그 하위에 있는 객지를 검색하겠지만 이렇게 검색하는 건 글로벌 카탈로그 서버에 내에 있는 값을 검색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싱글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멀티플한 도메인이거나 아니면 멀티플한 포레스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구성되겠죠. 그럼 GC는 바로 뭐예요? 바로 전체 구조에 대한 값들을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싱글 도메인이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시는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GC는 지금은 모든 DC에 GC를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ODC는 리드-온리 도메인 컨트롤러인데 우리 지역에 관리자가 없는 환경에 사용자 로그인이 많이 해야 된다면 해당 곳에 RODC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권장해 드리진 않아요. 저는 RODC가 아주 특수한 경우에 쓰는 거고 2008 R2인가에서부터 나왔죠. RODC가 원래는 NT 4.0에 BDC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백업 도메인 컨트롤러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좀 더 강화돼서 얘는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요청만 메인 DC에다 하죠. 그 다음에 암호 디렉토리 서비스 복원 모드를 반드시 넣으셔야 되는데 얘가 뭘 하는 놈이냐면 제가 검색해서 안전 모드 디렉토리 서비스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우리 부팅할 때 이런 메뉴가 나오죠. 안전 모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드 윈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용자 라스노굿이라고 하는 얘도 있죠. 근데 AD를 설치하게 되면 하나의 모드가 더 생깁니다. 바로 디렉토리 서비스 보급 모드고요. 이때 들어가서 우리 이제 부팅할 때 F8 누르고 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죠. 이때 이 메뉴가 하나 더 생겨요. AD는. 그러면 얘는 액티브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레지스트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걸로 들어와서 데이터베이스를 뭐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거나 이럴 때 쓰는 도구예요. 근데 뭐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한번 설정하면 거의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안전모드에 대한 디렉토리 서비스 보급 모드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하고, 그럼 이제 DNS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DNS는 지금 하나의 도메인이니까 지금 위임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도메인 존이 나눠져 있다면 해당되는 존으로 위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하는 거, 제 권한을 뺏는 건 아니고요. 권한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쪽 도메인은, 이쪽 DNS는 네가 관리해 라고 위임할 수 있는데, 싱글 도메인에서는 이거 디폴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체크 안 되죠. 그 다음에 넷바이오스 이름에서 얘가 좀 시간이 걸려요. 이유는 뭐냐면 현재 그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다른 애가 이 이름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쓰고 있다면 이게 널로 나와요. 이 부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럼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아무도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이제 실제 로그인할 땐 도메인 역/id 이렇게 되겠죠. 도메인 이름을 지정을 하고 이제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는 여기 해당되는 위치에서 ntds.dit라는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로그 파일이 생성됩니다. 파일이 워낙 작아서 같은 위치에 대부분 두시고요. 거의 C에서 위치를 바꾸진 않죠. 그리고 정책 배포 위치인 sys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정책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여기는 디폴트로 그냥 넥스트 하시죠.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을 파워쉘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내보내기라는 옵션이 있는데 스크립트 보면 제가 이 스크립트를 저장해 놓으면 다 지우고 이 스크립트만 가지고 혹은 이 스크립트의 일부 내용만 수정을 하시게 되면 바로 파워쉘로 AD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누를게요. 자, 설명은 많이 하지만 막상 누르는 건 거의 다음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체크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치 누르시면 이제 AD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 관련된 옵션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AD를 설치하고 나서 대략 한 10분? 뭐 요즘은 빠르면 그 정도 되는데 느리면 저는 1시간까지도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추가 DC 구성할 때 마스터 DC와 세컨더리 DC 간의 복세를 구성하고 그리고 값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설치 다 끝났고요. 이제 재부팅 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동으로 재부팅 하라고 아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재부팅 될 거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